저희가 우려했던 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어제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하원 상원 할 거 없이 지금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개 배럴씩 감산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판매해 주는 거 중단해라. 사우디하고 관계 끊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전해드리면서 바이든이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백악관이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바이든이 실수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펙 플러스가 감산하기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이 존 커비, 원래는 국방부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백악관으로 자리를 옮겼죠. 지금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존 커비가 CNN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재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재평가하는 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생각한다. 오펙의 결정에 비추어 볼 때 확실히 그가 있는 곳이 그곳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제 바이든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하는 그 기준 선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랑 미국이 지금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평가해 보자. 계산서 좀 뽑아보자. 어느 쪽에 유리한가. 뭐 이런 지금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오펙 플러스는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를 포함한 그 그룹의 동맹국들을 의미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회원국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가장 큰 석유를 보장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로 알려져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오펙 안에서도 목소리가 가장 큰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오펙 플러스는 비엔나에서 열린 회의에서 석유 생산을 하루 200만 배럴씩 줄이기로 했고 그것이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될 예정인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오펙이 그런 결정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가서 한바탕 좀 로비를 하고 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지금 전혀 없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당시 작년 여름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잠깐 반짝하는 것 같았으나 알고 보았더니 착시 현상이었다 이거죠. 오펙 국가들은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않았는데 그런데 전략 비축유를 풀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착시 현상을 좀 보았다라는 것이고요. 이제는 전략 비축유를 무한정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펙의 움직임의 영향이 그대로 지금 국제 유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커비 보좌관은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인데요. 밥 메넨데즈 의원은 뉴저지주의 상원의원인데 이 외교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밥 메넨데즈 외교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조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것과 같다. 미국은 미국인과 이익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것 너머에 있는 무기 판매와 안보 협력을 포함한 모든 협력 측면들을 즉각 동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하고 관계 끊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기 판매하지 말아야 되고 사우디랑 안보 협력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다른 블루멘탈 상원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로칸나 하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 이러한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매우 바보 같은 주장입니다. 결국은 사우디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러시아 앞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행동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군사관계 끊겠다. 지금 75년간 관계를 가져온 건데 그거를 지금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는 러시아랑 친해지는 수밖에 없지. 미국이 우리를 안 지켜준다는데 그러면 러시아가 우리 지켜줘야지. 당연히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미 작년에 러시아하고 군사협정 계약을 맺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시절에 사우디를 어떻게든 붙잡아가지고 사우디를 통해서 이란을 견제하려고 했던 이 정책이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거기 배치되어져 있던 여러 가지
뭐 방공 미사일 시스템 이런 것들 전부 다 철수시키고 이러면서 사우디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더 이상 안 지켜주겠구나. 그러면 러시아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작년에 지금 러시아랑 그래서 군사안보 협력을 맺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 와서 지금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고 좀 유럽 지역에다가 비싼 석유를 팔면서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서방 세계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오펙 플러스가 감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석유 가격 조정하겠다라는 거죠. 석유 가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이겠다라는 이야기이고 무조건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이고 결국에는 그것은 러시아를 이롭게 돕는 역할밖에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인데 초점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놓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적한테 한 방 먹이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이런 방식, 이런 아주 근시안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명색이 연방상원 의원 그리고 연방상원의 외교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근시안적인 외교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메넨데즈 의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바이든은 진짜로 그 말대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 재평가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것을 이제 존 커비가 오늘 아침에 CNN과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다른 민주당원들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신뢰받았던 파트너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계속 그렇습니다. 딕 더빈이라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왕족이 우리나라에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것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외교 정책이 그들의 동맹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야 할 때다. 다른 민주당원들은 석유 감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양국에서 미국을 철수시켰습니다. 커비는 오펙의 결정에 실망한 대통령이 의회와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는 저희가 진짜 기본적으로 오펙을 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헤게모니를 미국이 쥐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오펙하고 사우디하고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러시아 편 만들게 그냥 이렇게 내모는 이런 결정으로 가게 될까봐 매우 이제 저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문제점의 해법은 아주 간단하다. 미리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에서 석유 많이 파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석유를 많이 파내서 국제 유가가 40불, 50불 선으로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으면 러시아는 전쟁할 돈 마련 못한다. 러시아는 전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전쟁 끝. 국제 유가가 40불, 50불 대가 되면은요, 모든 물건의 원가가 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물류 유통 비용도 다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물가 안정 바로 됩니다. 해법은 나와 있는데 이 해법을 지금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이 민주당 정치인들은 들여다 볼 생각조차 안 합니다. 갑갑하죠.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대로 바이든이 움직이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하게 군사협력을 맺게 하는 결론으로만 가게 되고요. 그것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상했던 거하고는 정반대로 가게 되는 모습이 됩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을 뒤바꾸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사우디한테 무기 안 판다고 해서 오펙 산유 국가들이 눈 하나 꿈쩍할 것 같으냐? 안 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죠. 오펙의 감산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군사협력 안 한다고 후회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만 더 약해지고 외톨이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